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이제 한껏 높였는데요. 이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단상을 아모레퍼시픽은 산소 같은 여자를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명의 이영애를 일약 스타덤으로 올린 광고가 이제 산소 같은 여자라고 하는 마몽드 광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제지 비닐 커버 표지에는 이영애 아니면 이제 동방불패의 임청아 사진이 있었죠. 그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한테도 또 이 산소 같은 여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는 어떤 도전정신의 상징으로, 지금은 잃어버린 영광의 빛바랜 사진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유통망을 선점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소비자들이 어떤 유통망을 선호하는지, 어떤 소비 패턴 변화를 갖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처음 시작한 화장품 반판 사업은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6.25 이후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미망인 판매원들을 고용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80년에 보면 특약점하고 영업소만 660여 곳, 그리고 판매원들은 1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1995년 당시에는 국내 전체 화장품 매출의 85% 이상이 방문 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면 그야말로 시대를 선도한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화장품은 이제 로드샵, 시판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991년 11월에 방문 판매를 하지 않고 유통점으로만 판매하는 최초의 브랜드 마몽드를 출시했습니다. 배우 이영애를 모델로 산소 같은 여자를 광고 문구로 내세워가지고요. 20대 여성을 겨냥을 했고 대성공했습니다. 1994년 국내 화장품 브랜드 최초로 매출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1,000억을 맨 처음 돌파한 게 설화수가 아닙니다. 마몽드입니다. 2004년에는 슈플레이스, 지금의 아리따움이죠. 슈플레이스를 열면서 전문점 시대를 시작을 했고요. 에어쿠션은 2015년에만 3,300만 개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1초에 한 개씩 팔리는 화장품이라고 이제 평가가 됐었죠. 서경배 회장의 중국 시장 진출 결정은 한국 화장품 산업에서 가장 중대한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993년 북경이 아닌 북경이나 상해가 아닌 변두리, 심양에다가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장춘이나 하얼빈 같은 이런 동북지방 조선족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그때 상해 진출 계획을 세웁니다. 중국 핵심 시장 공략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공략을 앞에 두고서 당시 컨설팅 업체들은 반대가 많았다고 하죠. 고가 시장은 로레알이나 P&G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중저가 쪽은 로컬 브랜드들이 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제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과 브랜드 인지도 모두 좀 어중간한 상태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중론이었죠. 서경배 회장은 심사숙고 끝에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상위 진출을 결정을 합니다. 중국은 그래도 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못을 박죠. 2000년 상해법인을 설립하고 2002년 라네즈 1호점을 오픈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시작을 합니다. 당시를 회상하는 한 임원은 이때 서경배 회장의 신념에 가득 찬 이제 그런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20년 이상 중국 시장에서 고난과 역경을 버티게 해준 그런 것은 리더에 대한 강한 신뢰였다라고 이제 회고를 하기도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시장 성공이 우연히 한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모레퍼시픽의 경영 전략은 공격보다 수비에 치중하는 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이후 온라인 채널 침투에 대한 경영진의 전략은 철저하게 수성,
지키기 전략이었습니다. 방판 채널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을 포기했고 아리따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멀티 브랜드 샵으로 전환을 지체하다가 H&B 시장을 올리브영한테 뺏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017년 사드 보복 조치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는 희소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면세점 판매 제한을 고집하다가 대중국 브랜드 인지도 저하와 실적 부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LG생활건강이 화곡동 따이공 시장까지 찾아다니면서 중국 영업을 확대한 것과는 이제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2016년까지 아모레퍼시픽은 럭셔리와 중국 법인 매출 규모에서 LG생활건강을 월등히 이제 앞서 있었죠. 그런데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양상이 완전히 이제 역전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 설화수 매출은 후에 2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모레퍼시픽 중국 사업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2에서 3%밖에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반면에 30% 이상 성장을 몇 년째 지속하고 있었죠. 방판 사업을 봐도 그렇습니다. LG생활건강은 방판 컨설턴트 수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신장세를 지속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요즘 방판은 온라인 채널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제 카톡으로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화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방판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도 있죠.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의 방판 매출은 계속 이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방판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 대 LG생활건강의 매출의 비가 한 8대1 정도였습니다. 8대1 어마어마한 큰 차이였죠. 근데 지금은 거의 1대1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내려가고 LG생활건강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거의 만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LG생활건강이 다 따라잡았습니다. LG생활건강은 법의 경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훼손과 매출 성장 사이 줄타기를 하면서 영업을 최우선시하고 있죠.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 최대한 법의 안쪽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영업 전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관세청에서도 따이공에 대한 대량 판매 규제를 풀었고요. 글로벌 최고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에스티로더의 나이트 리페어도 1+1 행사를 했지만 인당 판매 규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브랜드가 설화수였습니다. 기업은 유기체와도 같습니다. 항상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어떤 기업들은 기회를 잡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은 도태되기도 합니다. 화장품 시장이 온라인 벤처 시대로 넘어가고 있을 때, 또 사드 보복 조치 때 너무 가진 게 많았던 아모레퍼시픽은 그 가진 것을 지키려고 꼭 붙잡고 이게 뒷걸음질만 치다가 오히려 하나둘씩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쌓인 내상의 대가는 상당히 크죠. 한국 화장품 시장 1위 기업의 지위를 지난해 LG생활건강에게 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퇴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설화수가 신비주의를 벗고 중국과 면세점 채널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 매출에서 30%가 설화수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니스프리를 제치고 최대 매출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면세점 채널 판매는 18% 1분기에 증가를 하면서 오랜만에 면세점 전체 시장 성장률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아리따움과 중국 이니스프리 매장을 대거 철수하면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국내외 모두 3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매스티지 중심에서 온라인 럭셔리 브랜드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확실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은 이제 유기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어떤 기업들은 도태되지만 또 어떤 기업들은 다시 일어나서 더 훌륭한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최소한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잇따라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과거 2016년 영업이익 8,500억 원, 시가총액 25조 원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과연 다시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산소 같은 여자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시죠.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